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6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10회 추계학술대회가 2016년 11월 13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강의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았습니다. 강의 제목은 좋은 초음파 영상을 위한 기기 조작법과 초음파 에코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제목이 두 가지 있죠. 우리가 초음파 기계를 어떻게 조작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입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기계 조작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기초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초음파 에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음파에 나오는 영상을 왜 그렇게 나오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초음파 진단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강의는 20분 맡았습니다. 사실은 20분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 시간은 한 4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좋은 초음파 영상을 위한 기계 조작법인데 초음파 검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이 다른 검사와 달라서 이 비침습적인 검사죠. 난인베이시브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단점도 있죠. 제한점은 첫째는 이 검사와 동시에 판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진단 능력이 결정되는 아주 주관적인 검사입니다. 이게 어떤 면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죠. 이 결국은 초심자가 초음파를 배우는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는 잘하는 사람한테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기술이라도 초심자나 잘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 TV에서 보시면 생활의 달인이 안 나옵니까? 생활의 달인들이 그 정도 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련을 기간을 가졌습니다. 서시 달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달인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초음파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 외에 제3자가 이 판독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초음파 Q&A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보시고 의문이 나는 정리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거든요.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죠. 조금 전에도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리를 보내주면 제가 답을 합니다만은 이 답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정말 병변을 스캔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코멘트가 되죠. 물론 전형적인 영상이 나오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옆에서 코멘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자에 의해서 비정상적 부위를 병변 부위를 놓칠 수 있고 정상 부위만 관찰하면 병변을 진단할 수 없죠. 때로는 이 정상 부위도 초음파의 빔의 각도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아티팩트에서 병변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장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환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장비가 이 네 장비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기계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것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환자가 미리 초음파 검사할 때는 준비가 필요하죠. 물론 금식이라든지 뭐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뭐 방광 검사할 때는 소변으로 방광을 채워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를 미리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죠. 이 검사가 스크리닝 검사냐, 그렇지 않으면 의심되는 병면을 찾을 것이냐, 이 마인드에 따라서 전혀 이제 검사의 그 정도가 틀리집니다. 그리고 초음파에는 초음파의 초음파 해부학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생리 병리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실시간 판독 능력이 있어야 되죠. 보고 바로 우리가 추정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른 검사는 사진을 찍어 놓고 나중에 책을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지만, 초음파 검사는 그 자리에서 임프레션이 나와야 되죠. 예.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한테 다른 CT나 MR을 하거나, 또는 뭐 환자가 위중하지 않을 때는 내일 와서 팔로우해가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쓰는 초음파 기계 알피니온 EX15입니다. 상당히 좋은 장비입니다. 제가 알피니온 9 써보고 12 써보고 15 씁니다만, 15에서는 거의 뭐 업그레이드 돼서 저희들이 임상에서 검사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5 기계는 프로브가 3개가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컨벡스 프로브입니다. 요거는 이제 컨벡스 프로브인데 와이드 밴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 이렇게 변환시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요 주파는 리니어 프로브입니다. 두 리니어 프로브는 이게 폭이 넓어서 갑상선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거의 이 가지고 어지간한 갑상선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폭이 짧은 프로브는 이 스무스에서 잘라가 한쪽 보고 왼쪽 좌측을 합성을 시키는데, 이 초음파 기계는 하나 프로브의 폭이 넓어 가지고 길이와 폭이 넓어가 이 그 갑상선을 하나 면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짧은 폭이 짧고 길이가 짧은데, 요 프로브는 경동맥하고 그 다음에 그 근골격계 볼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타치 판넬이 돼가 아주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업 장치가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 거기 다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SDC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거는 우리 하나는 그냥 정지영상을 저장하고, 하나는 동영상을 저장합니다. 동영상 최대한 30초까지 이렇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탐촉자, 어떤 탐촉자를 사용할 것이냐인데, 보통 우리가 복부에서는 컨벡스하고 리니어 두 개 사용하죠. 섹타는 주로 심장 초음파에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섹타 초음파로서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섹타 초음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섹타 가지고 복부를 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졌습니다. 경동맥 볼 때 섹타를 또 이렇게 밑에서 아울테 같이 해서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를 보거나, 또는 뭐 그 코먼 카로티드 아트 기시브를 볼 때 섹타 쓰기도 합니다. 컨벡스 프로브는 이렇게 컨벡스 볼록하게 돼 있죠. 볼록하게 된 프로브이기 때문에 이 프로브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해상이 사다리꼴이라 트라페조이드라 하기도 하죠. 넓은 범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니아보다는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표심 그 전부 그게 프로브에 가까운 쪽하고 심부 비교적 넓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가 이래 폭넓게 나오니까
이 슈퍼피셜 위치하고 디프 위치 다 폭넓게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컨벡스 프로브 요 두께도 그렇게 옛날보다 두껍지 않아 가지고 요걸 인터코스탈로 늑간 사이에 밀착시켜 가지고 인터코스탈 스캔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컨벡스 프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요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컴프레션을 잘 가할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션을 용이하게 힘을 줘가 컴프레션을 가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가 그 초음파에 복부 초음파가 좋은 점은 CT와 MR가 정말 좋은 점은 우리가 병변이 의심되는 것이 이 환자의 이상 부위가 진짜 이 환자의 통증이나 그 질환하고 직접 관계 있는지 애매할 때 있죠. 그러나 초음파는 그 부분을 컴프레션 해보면 그 컴프레션하면 통증이 있다든지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가령 아펜딕스가 늘어난데 진짜 이게 아펜디사이트스냐? 그렇지 않으면 이 아펜딕스가 정상으로 가스가 체가 디스텐션 되냐?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컨벡스 프로브로 컴프레션 해가지고 컴프레션이 되면 이건 정상 앞에고 컴프레션 안 되고 형태나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형태나 다이아미터가 변하지 않으면 아펜디스 가능성을 생각이 되죠. 리니어 프로브는 이렇게 화면이 직사각형이 나오죠. 요거는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입니다. 요거는 해상도가 아주 좋고 그 대신에 이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소화관의 청구조를 보거나 또 이제 사이로이드나 경동맥이나 이런 데 볼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 리니어 프로가 아까 아펜딕스뿐 아니고 소장이나 대장 질환 이런 걸 검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소아라든지 또는 마른 사람들에는 이 복백이 두께가 얇죠. 그래서 이 컨벡스 프로보다 리니어 프로브로 더 잘 도입이 됩니다. 또 우리가 간 초음파 할 때 S4 부분, 간의 표제 부분은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때문에 병변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리니어 프로브로 사용하면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섹타 프로브는 심장 초음파에 이용되고 또 소아의 뇌 초음파에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요거 섹타는 늑간 검사도 하기가 용이하죠. 그러나 이제 단점 보시면 여기가 슈퍼피셜 부위에 뾰족하죠. 이렇게 부채꼴로 확 퍼지기 때문에 요 슈퍼피셜 부위의 관찰이 조금 그 범위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컨벡스 리니어 두 개가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첫째 이제 개인이 중요하죠. 개인이라 하는 전체적인 밝기가 됩니다. 탐촉자에 보내는 초음파가 반사 후에 돌아오는 신호를 초음파를 이제 수신해가 이걸 이제 모니터 영상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때 이제 돌아오는 전기 신호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전체 개인을 높여버리면 이렇게 밝게 돼버리죠. 밝게 되는 영상은 밝아지나 노이즈도 중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명도가 감소하죠. 개인을 낮춰보면 너무 노이즈는 감소하지만 모든 신호가 전화되고 저하되가 영상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개인을 얻게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취향이 틀린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통 복부를 볼 때는 이 약간 어두운 편을 하고 약간 어둡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소아관 볼 때는 조금 더 어둡게 하죠. 그러나 이제 갑상선 볼 때는 좀 밝게 봅니다. 개인의 취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TGC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초음파에서는 뭐 개인을 그렇게 만질 기회는 없습니다만 TGC는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Time Gain Compensa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STC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가 조직을 통과하면서 점차 감쇄를 일으키죠. 그래서 깊은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초음파가 약하죠.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보정해서 같은 밝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오블라이크 사다리 형태로 이 TGC를 만듭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TGC를 좀 조절하게 되죠. 보통 TGC를 보시면 이렇게 너무 니어 게인을 낮춰버리면 이쪽이 어두워지고 게인을 로 쪽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신부가 어두워지죠. 보통 이런 오브라이크 각도를 합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깊이에 따라서 TGC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 컨벡서인데 요즘은 컨벡서는 와이드 밴드죠. 와이드 밴드 돼가지고 2MHz에서 3MHz, 4MHz까지 이렇게 자기가 주파수를 좀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리퀀시가 높으면 조금 더 화면이 좀 더 섬세해지고 해상도가 높아집니다만 깊은 부분에 페네트레이션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낮게 하면 이 화면의 해상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신부까지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패티 리브에서 보시면 3MHz로 보시는 거하고 4MHz로 해봤지만 이 초음파가 많이 반사돼 가지고 밑에 신부가 감시를 일으켜가 신부의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티 리브나 이럴 때는 약간 프리퀀시를 3MHz에서 2.8MHz 조금 낮춰주시면 좀 페네트레이션이 좀 더 좋아져 가지고 신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MHz를 많이 씁니다만은 경우에 따라 2MHz, 4MHz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우리가 초음파 빔이 나오는데 요걸 집속을 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음파 빔이 이렇게 안으로 초점을 맞춰주면 요 초점 부분이가 라테랄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측방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 탐적자에서 발생하는 초음파가 가장 가까이 보이는 부분으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으로 공간 해상도가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초점 멀티포커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멀티포커스는 사용하면 이 다초점이 되니까 해상도는 좀 좋아집니다. 그러나 프레임 레이트가 감소됩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하는 것은 시간당 이제 초음파가 처리하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정지된 장기에서는 프레임 레이트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소관이라든지 또는 뭐 심장이라든지 뭡니까 굉장히 모틸리티가 있는 장기에서는 이 멀티포커스를 써버리면 프레임 레이트가 늦어져가 오히려 조금 관찰이 나쁜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이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체내에서 반사되어 돌아든 신호는 체포에서 신부제까지 다양한 강도로 들어오죠. 그래서 화면에서 신호의 강약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포인할 것인가가 이제 동적 범위죠. 그래서 동적 범위가 40대11을 하면 가장 밝은 신호, 가장 어두운 신호의 차가 10의 4성이 되죠. 60대 11 되면 10의 6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히면 대조도가 좋아지죠. 그래서 심장이나 혈관 초음파에 많이 사용되고 복부는 보통 50에서 55dB 사용합니다. 동적 범위를 좁힐수록 에코 대조도가 증가되어 작은 신호차를 알 수 있지만 영상이 거칠어지죠.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낮게 하니까 영상이 좀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크게 해버리면 넓게 해버리면 약한 신호부터 강한 신호까지 넓은 범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상이 부드러운 영상이 나타나가 미시한 에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부드러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이렇게 거친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부드러운 것보다 약간 거친 영상을 좋아합니다. 여기 70이고 48이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중간 정도 한 55 정도 데시벨로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모닉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하모닉 이미지는 결국은 우리가 보통 초음파가 인체의 구조물에서 들어가면 반사대가 들어오는 첫 번째 파를 펀더멘탈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들어오는 이미지 말고 두 번째 오는 이미지는 세컨드 하모닉 이미지라고 하죠. 요거는 좀 하이 프리퀀시가 됩니다. 요걸 이제 이용하는 기법이 됩니다. 여기서 요 사진도 보시면 펀더멘탈 이미지에 비해서 하모닉 이미지가 훨씬 영상이 깨끗하고 여기 아티팩트도 훨씬 줄여집니다. 특히 이제 강강 구조물 요렇게 여기 이제 CBD가 익스트라 바일 닥트가 되고 여기 이제 포탈비엔입니다. 포탈비엔이 아주 요 보시면 요 부분이 깨끗하게 보이죠. 이쪽에 지빈넥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바일 닥트 같은 데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바일 닥트의 주위에 있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겹쳐지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안에 슬러지가 있는지 스톤이 있는지 구별이 애매할 때 하모닉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뭐 집이 안에 있는 이런 아티팩트도 줄여주고 또 혈관하고 주위 구조물하고도 이 구별이 잘 되는 아주 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모닉 이미지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그 초음파의 빔의 강도가 약하죠. 약해서 이걸 증폭시켜주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분에 심부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심부의 관찰이 좀 저하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영상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하모닉 이미지도 뭐 펀더멘털 못지않게 그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근데 좀 결점이 뭐냐면 이제 팻 리버 같은 거는 펀더멘털 이미지를 사용하면 훨씬 이제 팻 리버를 알 수가 있기가 좋은데 그 진단이 좋은데 하모닉 이미지 되면 훨씬 이제 그 팻 리버를 알기가 좀 어려워지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모닉이지만 좀 밝게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팻 리버 진단에 조금 장애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파트 1 초음파의 기계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트 2 초음파 에코 EA 첫걸음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는 용초사입니다.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제8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용초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초음파 교육을 하는 장소가 용산입니다.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용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사랑 모임, 초음파를 사랑해야만이 초음파를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초사 붙였습니다. 이름이 어떠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뭐 소림사 가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좀 그 사자 이름이 있죠. 대학도도 있습니다. 사자. 그 다음에 이 용초사는 일기가 2016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1월부터 있었고 계속 지금 10월 달까지 6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7기는 2017년 1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1기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기를 2월 달에 하는 제8기를 모집합니다. 교육 일정은 이렇습니다. 8기부터는 목토로 진행을 합니다. 목요일은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토요일은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그러니까 목요일은 2시간, 토요일은 4시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합니다.
선생님들이 8명의 정원이고 만일 여기에 교육에 참가를 못 하신 분은 다음 기회에 뭐 개인적 사정에 못 오실 수도 아니습니까? 이럴 때는 국이나 식기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교육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번하고 달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DVD를 미리 드립니다. DVD를 드려가지고 DVD를 가지고 미리 예습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만든 DVD가 요 DVD입니다. 그래서 김일봉 원장 총파 현장 계획교섭 DVD입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스캔법 DVD인데 총파 검사의 체적인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를 사용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의 몸의 장기와 스캔 위치를 표시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스캔 부위, 스캔 각도에 따른 영상을 보여주고 또 반복에 스캔해 주시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몇 차례 반복을 해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DVD는 7장 구성으로 파트 1부터 파트 10인데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자랑하는 분야는 여성 생식기입니다. 사실은 총파 워크숍에 가도 여성 생식기를 보실 기회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모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생식기를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 원이 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2089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초사에 입회하시는 분은 이 DVD를 드립니다. 그렇게 참가비가 99만 원인데 DVD가 33만 원이니까 결국은 66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DVD를 한번 샘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샘플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DVD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끝내 소리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소리가 꺼져 있어가지고. 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피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은 라이트 히드리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랩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랩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랩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지는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페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얼은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얼의 포탈 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키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돼요. 이렇게 임페리얼 쪽은 세우게 돼요.
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 안티렘필이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씌워버리니까 안티렘필이 길게 쭉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는 것은 초음파의 탐적자를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티렘필을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티렘필의 기시부에서 프로브를 세우니까 안티렘필이 끝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티렘필이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티렘필의 벤츄럴 포션, 안티렘필의 도살 포션 이렇게 디바이드 갈라 분개하고 있죠. 예, 다시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안티렘필을 보고 난 뒤에 포스레를 봐야 됩니다. 포스레를 볼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레를적으로 이동해요. 포스레를적으로 이동해요. 이동할 때는 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브를 포탈빈을 따라가 이동합니다. 자, 포스레를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가 포스레 인피리라고 포스레 슈피를 보겠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한번 해보죠. 포스레 인피리를 보겠습니다. 자, 프리저. 자, 포탈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스레얼 포탈빈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레얼 포탈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자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레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 포탈빈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레얼 포탈빈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레 인피리입니다. 포스레 인피를 벤츄럴, 포스레 인피를 도살이 되고 포스레 슈페는 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포스레 인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레 인피를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 더 라테랄 쪽으로 이동해서 프로브를 한번 보시고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 되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본인은 요 포탈빈이 포스레 인필입니다. 포스레 인필의 벤츄럴, 포스레 인필의 도살입니다. 여기에 리버의 라이트 리버의 엔드죠. 엔드까지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레 슈페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봐주십시오. 보통대로 치십시오. 이쪽이 포스레 인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세워야 되죠. 호라이전탈하고 세웁니다. 포스레 슈페리어는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블라이크 하면서 눕혀야 되죠. 눕혀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예. 샘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같이 아주 저희 이제 초음파 교육의 노하우를 담아가지고 만든 DVD입니다. 이 DVD를 한 10번 정도 보시면 선생님이 누워서 이렇게 계시면 침대에 계시면 천장에서 초음파 영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고 환자한테 프로브를 갖다 대면 잘 그 영상이 생각이 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 강의를 마치고 곧 2부를 또 녹화해 드리겠습니다. 2부 시청 계속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